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 중 유일하게 키나만 돌아왔죠. 그렇게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한테 전홍준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다수의 시간을 가져라. 네가 진실되게 깊은 사죄를 해야 된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정확히 있었던 얘기만 변호사 앞에서 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해야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 다수의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은 진실되게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너는 다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인간이 성숙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둡고 습한 데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네 몸과 마음을 어두운 곳에 두지 말아라. 와,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얘기해준다고? 지금까지 전홍준 대표만 죽일 놈으로 만들었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오다가 나중에 선을 한참 넘은 뒤에야 돌아왔는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말해주는 대표라니. 부처다 진짜. 전홍준은 살아있는 부처야. 아무튼 이제 키나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디스패치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키나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전엔 노란 머리였었는데 지금은 까만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키나가 흑발이었던 시절의 사진을 보면 어거지로 아이돌 느낌을 냈던 노란 머리였을 때보다 훨씬 낫죠. 저 노란머리 비주얼은 누구 작품일까? 어쨌든 디스패치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단독 안성일이 탈출 키트를 보냈다. 키나 가처분 소송의 전말.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에 대한 비밀이 풀리나 봅니다. 디스패치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멤버 세나가 어트랙트에 보낸 코로나 진단키트 얘기. 근데 코로나 키트는 무슨 얘기일까? 알고 보니 디스패치에서 미공개했던 과거 취재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6월 13일 세나는 회사에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렸다. 양성입니다. 알겠어, 세연아. 코로나 양성인 거 부모님도 인지하고 계시지? 네. 여기서 세연이는 멤버 세나의 본명이에요. 이쪽에서 대답하는 건 어트랙트 쪽이겠죠. 그래서 디스패치는 그 세나가 보냈다는 키트 사진을 입수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위도 37, 29, 경도 127, 7, 고도 55.80. 와, 이걸 뜯어본다고? 디스패치 진짜 각성 모드 제대로 들어갔는데 취재력 지렸죠. 그래서 확인된 해당 주소지가 송파구 문정동인데 이상하게 피프티 숙소는 15km나 떨어진 강남구 논현동이죠. 알고 보니 문정동은 안성일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안성일 집, 송파구 문정동. 더 기버스의 등기증명서를 확인해보면 안성일의 아파트 주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성일 집 앞에서 나침반을 확인했더니 위도는 37, 29, 경도는 127, 7, 고도는 40. 그 다음엔 안성일 집 주차장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위도 47, 29, 경도 127, 7 이렇게 일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고도는 40m고 세나가 보낸 키트 사진 고도는 55m. 안성일은 3층에 사는데 그 집은 15m. 40 더하기 15는 정확히 55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니까 세나가 보낸 키트 사진은 안성일의 집에서 전송된 사진이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개죠. 세나가 안성일 집에서 검사를 했던지 아니면 안성일이 키트 사진을 보냈던지. 어떻게 된 걸까? 지금까진 멤버들이 탈주해서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키나를 만난 디스패치가 물어봅니다. 세나씨 진단키트는 누구 거죠? 키나가 답했다. 안성일 PD요. 또 성일이었다. 피프티 사태의 시작점. 그는 왜 가짜 코로나를 기획한 걸까? 사실 의심은 하고 있었다. 그래도 안성일이라는 이름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다. 그때가 6월 13일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3일 전이죠. 안성일 PD가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키트인가? 안 PD가 코로나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기간을 이용한 겁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하기 전에 숙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불안했죠. 그때 안성일 PD가 코로나 키트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 내용 증명이 뭐냐면 어트랙트가 6월에 멤버들을 강탈 시도하는 배우 세력으로 더 기버스랑 워너뮤직 코리아를 의심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니까 벌써 어트랙트가 냄새를 맡고 어떤 놈이 범인인지를 찾기 시작할 때죠. 그니까 꼬리를 밟히기 전에 숙소를 빨리 나와야 하니까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소송을 결정한 이상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성일 PD는 회사와 마주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16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멤버들은 17일에 숙소를 탈출했고 어트랙트는 멤버들이 탈출한 지 이틀 뒤인 19일에 내용 증명을 받은 겁니다. 안성일 PD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안 PD는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큰 증거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말뿐이었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꽁무니를 뺐어요. 저작권 사인 위조, 학력 위조 등 사기에 가까운 일도 있지 않았나. 제 저작권료가 6.5%에서 0.5% 줄어든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변경 신청서 사인 역시 위조됐습니다. 제 친필 사인이 아니에요. 안성일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했다.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다. 편입을 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안성일이 니네들 대장 노릇을 했던 건 맞는 거네. 멤버들이 어트랙트랑 소통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엔 멤버들을 급하게 빼돌리고 그러면서 소송은 무조건 이긴다고 허세질로 바람 넣어서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정작 소송에선 멤버들만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러고 온 뒤에서는 사인 위조로 지분 빼먹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죄다 가짜뉴스라고 둘러댄 거죠. 그래서 그걸 믿었냐고 하자 절대 오히려 부모님들이 화를 내셨어요. 안성일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고 생각하셨죠. 안성일을 제발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이제 안성일의 행적은 안 믿으면서 안성일이 말한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는 말은 믿는다? 이건 멤버들이랑 부모가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안성일만 믿고 숙소도 탈출하고 어트랙트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는데 어느 순간 안성일에 대한 믿음이 깨졌으면 그 시점에 혹시 전홍준 대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해가 아닐까? 하고 다시 전홍준 대표랑 대화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트랙트 측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제발 대화로 풀자고 해왔었는데 피프티 측은 뭐라고 했었냐면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 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 그니깐 안성일한테도 뒤통수 쳐맞고 나서도 어트랙트가 대화하자는 건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지들끼리 독고다이로 전홍준이랑 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새부터 SNS에 올라오는 피프티 입장문 가독성이 그렇게 개차반이 됐던 겁니다. 멤버들도 부모도 전부 멍청했던 거죠. 그리고 안성일이 자기들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얘기하는데 항상 카톡을 보여주며 지금 빌보드 순위가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오를 거다. 다 짜여진 판대로 흘러가고 있다. 전홍준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전홍준이 나를 힘들게 해서 자기가 일을 혼자 다 했다는 식으로 하소연도 하고 큐피드 뮤비도 자기 돈으로 진행했다며 어트랙트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워너뮤직에서 200억 제안이 왔을 때도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가 200억을 거부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바이아웃 뜻도 모르니 회사가 어려우면 200억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안성일은 멤버들 앞에서 200억을 받으면 어트랙트도 좋고 니네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데 왜 거부한지 모르겠다며 200억을 거부한 전홍준 대표를 디스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200억 바이아웃은 자기들을 팔아넘기는 계약인데 바이아웃의 뜻을 모르니 그걸 막아준 어트랙트한테는 감사한 줄 모르고 안성일의 말만 듣고 또 어트랙트를 욕했겠죠. 거기다가 저 바이아웃 자체도 안성일의 작품이라는 거. 일단은 제가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들을 다 이제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 가처분 소송을 걸 땐 멤버들을 회의실로 불러 세 가지 선택 방안을 보여주는데 CJ에서 투자를 받는다,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는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건 전적으로 어트랙트가 결정할 문제인데 안성일은 투자를 받는 1, 2번에 대해 겁을 줬다고 합니다. 안성일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홍준 대표는 크게 투자받길 원한다고요.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거라며 말했습니다.
왜 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는 말에 부모님들이 흔들리셨죠. 그니까 다른 회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부모님을 흔들어서 날려버리고 가처분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안성희 PD는 난 솔직히 욕심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니네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좋은 사람에게 가서 음악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라며 조언했어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요. 익숙한 레파토리 또 나왔죠. 뒤에선 사인이조로 저작권 빼먹고 있었던 주제에 앞에선 나는 욕심이 없다. 니는 음악만 해라. 힘들게 일하지 마라. 먼 되도 않는 천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우리는 알죠. 나는 돈에 관심 없다. 나는 욕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누구보다 돈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으면 뭐래. PPT는 다 끝나버렸는데. 왜 대표에게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었냐고 하자 지금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부모들은 더 기버스를 잘 몰랐다. 그냥 어트랙트 소속인 줄 알았다. 내부 직원이 이렇게 걱정을 해주니까 안성희를 그냥 어트랙트 안에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부 고발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안성희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일집이 끝나면 멤버들을 버리려고 했다고 이간질까지 했다고 하죠. 저게 말이야 방구야. 저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일까? 더 기버스는 어트랙트가 돈을 주고 고용한 외주 용역일 뿐입니다. 니네도 스타크루에서부터 어트랙트로 넘어올 때까지 더 기버스의 안성일이란 사람은 본 적도 없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안성일을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로 알았다고? 그니까 저렇게 어트랙트랑 더 기버스의 기본적인 구조관계도 모르니까 어트랙트 뒤통수를 치는 게 자기들 뒤통수를 치는 건 줄도 모르고 그냥 저지르는 거죠. 그나마 키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은 오롯이 피프티의 선택이라며 안성일은 제안을 했을 뿐이고 결정을 한 건 우리라고 합니다. 안성일이 속인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멍청하게 속아서 넘어간 것도 멤버들이랑 부모들인데 뭐 끝까지 안성일 탓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키나가 마지막까지 후회하는 부분이 대표랑 소통을 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안성일 입장에선 신의 한 수인 게 그니까 안성일이 처음부터 어트랙트랑 소통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던 게 다 계획됐던 거였죠. 중간에 누구 하나가 한 번이라도 전홍준이랑 대화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멤버만 4명이고 그 부모들까지 합치면 총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무도 전홍준이랑 연락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뭐 안성일 혓바닥 눌리는 스킬 보면 부모도 동공에 지진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까. 덕분에 전홍준 대표는 끝없이 추락하는 우울감에 자살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죠. 어쨌든 이러면 나머지 멤버들 3명도 안성일한테 세뇌, 가스라이팅으로 속아서 그런 거라고 재평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사실 그동안 본인들이 멍청한 짓 한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안성일한테 속은 걸 깨달은 뒤에도 그동안에 쏟아진 온갖 뉴스는 뭐 안 보고 살았나? 안성일이 사기꾼인 거, 전홍준이 생불인 거, 니네가 멍청한 선택을 해왔던 거 전부 다 뉴스에 바글바글 했었는데 멤버도 부모들도 뉴스 같은 건 하나도 안 보고 살았나봐. 어디 커뮤니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애들도 아니고 전부 성인들이니 본인들이 저지른 상황은 알아서 감당해야겠죠. 암튼 오늘은 돌아온 키나가 고백한 얘기들로 몇 가지 확인된 사실들이 있는데 결국엔 멤버들이랑 부모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안성일이 얼마나 교활한 놈이었는지 또 디스패치는 전송된 사진의 위도의 경도까지 확인하는 클래스라는 점 저건 안성일도 생각도 못했을 부분이겠죠. 진짜 레전드였던 부분입니다. 디스패치 다음 편은 키나의 각성, 안성일의 주랭랑, 키나의 증언을 토대로 안성일에 이어 그 알까지 조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겁나게 흥미진진할 듯 하죠. 암튼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보고 있나 SBS? 아니 공중파 레카